네, 안녕하세요. 부자남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것일까요? 제 계좌만 이 모양인지 여러분의 계좌도 힘드신가요? 많이 답답하시죠? 기관들이든 뉴스들이든 매일 나쁜 리포터를 쏟아내고 뉴스를 틀면 금방이라도 이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이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항상 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요, 평온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나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우 전쟁, 트럼프 관세 전쟁, 그리고 지금은 미국 이란 갈등, 늘 있었던 지정학적.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공포를 선물해 왔습니다, 늘. 근데 이럴 때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포에는 항상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벌써부터 2026년 폭락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과연 2026년은 예정된 파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짜놓고 개미 털기를 해서 또 그 물량을 다 받아낼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력에 밀린 개미들은 또 패닉세를 동참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자 남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식 부자들은 이 전쟁을 주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난세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키워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연 5년 주기로 외부 변수와 전쟁의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의 202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질려 폭락했습니다. 연일 계속 폭락을 하고 마치 전 세계가 전쟁에 동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장은 적응했고, 결국 적응한 시장은 또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가 엄청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갈등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중동 리스크. 이건 항상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런데 이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유가 조절이라는 거대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제된 변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전쟁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그 충격은 영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잔잔한 러우 전쟁이 아니도록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은 체질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뿐입니다. 2026년에 폭락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AI 버블, 그리고 과도한 지출들, 그리고 경제 사이클, 부채, 미국의 부채, 금리의 변동성, 이런 근거로 자꾸 2026년에 위기들이 계속 대두되고 이유를 자꾸 설명하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정된 폭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집을 끝내고 반등을 준비하는 시기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포 뉴스를 계속 흘리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이용해 개인의 투매를 막 만들죠. 막 흔들기를 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털게 만들죠. 그러면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산다 이 말입니다. 던지면 누군가는 사죠.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우리의 주식, 이걸 누가 사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공포를 조장해서 개인들이 싸게 판 주식들을 사는 자본이 많은 기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은 주기적으로 공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낮은 가격에 물량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폭락설은 역시 거시경제의 사이클상 조정이 올 수도 있으나 이를 완전히 주식이 나락을 간다, 파멸로 된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계좌, 여러분의 계좌는 기관의 먹잇감이 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 전쟁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 이란, 미국,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의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을 초래하지만 이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탈을 파괴하기보다는 심리적 위축을 노린 변동성의 영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하락장은 V자 반등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응할 거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한 번에 제발 다 몰빵하지 마세요. 기관은 개미를 털기 위해서 변동성을 키울 때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 분할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에게 리스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자남매 여러분들은 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매크로 지표에 막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쟁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이 훼손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펀더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다라면 이거는 그냥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주기적인 외부 변수는 항상 늘 있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항상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일들이 생기고 나면 엄청난 V자 상승들이 올라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치 한국장처럼요. 이럴 때 조금 두려워해야 되고요. 남들이 미국장처럼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지금의 흔들림을 꼭 자산 증식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인내해야 됩니다. 시장은 결국은 인내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부자 남매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